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강 불만 고객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과 코디네이터 분들이 사실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만 고객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뭐 여러분들도 사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소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만이라는 걸 안 겪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번 반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럴 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보다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점점 예전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혹은 표현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좀 더 고객의 의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고객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의식의 고급화입니다. 고객의 의식의 수준이 고급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인적 서비스의 질을 추구하고 있죠.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고 이 정도는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 정도의 친절과 이 정도의 태도와 이 정도의 어떤 매뉴얼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적인 질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폭넓게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대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복잡화입니다. 고객의 유형이 복잡화되기 때문에 요구도 많아지죠. 억지도 부리고 혹은 뭐 해달라고 뭐 떼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될 거라고 어쩔 때는 굉장히 막 억지 이상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금액적인 부분도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예를 들어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떤 문제 제기를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 다 작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복잡한 고객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보다 많은 어떤 불만의 발생의 소지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객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의 대등화입니다. 경제 성장으로 서로가 어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내가 이 서비스 차징을 내죠. 서비스 비용까지 다 추가가 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정도로 나는 소비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갑과 을, 이제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병원 경영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등화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식의 존중화입니다. 누구나 나를 최고로 우대해 주길 바라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상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어떤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어떤 이 고객의 의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어떤 대처하는 방안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서비스의 정의는 무엇이냐 서비스 품질의 정의는 고객의 사전 기대와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전 기대고요 체험한 어떤 주관적인 느낌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사전 기대와 체험한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서비스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똑같은 서비스의 어떤 유형, 서비스의 특성에서 제가 네 가지를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무형성, 이질성, 그리고 소멸성, 그리고 비분리성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이 서비스는 형태가 없죠. 그리고 재고로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매번 같은 성질을 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고객님에 따라서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서비스의 품질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체하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운영 매뉴얼을 짜면서 주간 어떤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사전 기대와 느끼고 간 주관적인 느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래서 불만과 불평에 대한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을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최대한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맞춰서 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기대와 체험한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어떤 품질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나쁨과 좋고에 대한 평가를 고객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의 품질의 차이를 없애고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말 그대로 좋고 나쁘고 이것은 저렴하고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이 상품은 조금 저렴하고 이 상품은 매우 뛰어나고 프리미엄급이고 뭐 이런 어떤 이런 품질을 너무 이 차이를 많이 두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안정화시켜서 고객의 선택권의 결정권에 있어서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품질의 절대 수준을 계속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경쟁 병원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품질 향상을 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제 유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량 대책을 마련한다. 이제 이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요 중요한 포인트 별표하실게요.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의 행동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 수준과 본인이 느꼈던 주관적인 느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기대 수준보다 실제 경험이 크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뭐 A 치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다녀와 보니까 너무 괜찮아, 너무 잘해주고, 뭐, 나쁘지 않아, 뭐 시술했는데 지금 되게 깔끔하고, 뭐 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좋은 만족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객은 기대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상태에서 실제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 경험이 더 좋았어요.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건 뭐예요? 만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만족이 됐을 때는 단골 손님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사실 내가 실제 경험한 것이 그보다 높지 않아요. 즉, 내가 그 기대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글쎄, 별론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론데? 이게 뭐야? 별로, 뭐, 나쁘다고, 좋다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는 별로였어. 이건 뭐예요? 불만이죠. 그래서 이 불만은 결국 오지를 않는다. 다른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소문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같아요. 쏘쏘해요. 자, 기대 수준, 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경험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별로 큰 어떤 느낌은 없어요. 뭐, 그것도 그렇고, 그냥 뭐, 그저, 그래요. 별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이죠. 즉, 무슨 말이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보통입니다. 네. 어떤 특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병원, 이 치과를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만인 경우에는 뭔가 어떤 하나의 불만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만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됐거나 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불만을 해소하게 되면 만족으로 끌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표현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있는 방안들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만족 부분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최초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불만에 관련된 불평 처리를 함으로써 최대의 만족 서비스를, 고객 만족을, 최대의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10가지의 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얼마만큼의 신용도를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즉 서비스 제공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진실성이 있느냐, 정직성이 느껴지느냐, 그리고 진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위험 요소가 많이 깔려 있느냐, 막 예를 들어서 저 A
제가 체어에 앉아 있는데 다른 체어에 앉아 있는 분을 막 했다가 손을 안 씻고 와서 나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아니면 소독이 안 된 것 같은데 막 여기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불안해요. 이런 것 자체는 안전성의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근 가능성과 쉬운 접촉이 가능한가. 뭔가를 상대할 때 계속 신경 쓰여요. 내가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접근적인 부분에서 접근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냐, 좋으냐, 경청이나 쉬운 말로 표현을 해주느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려고 하는지, 그냥 어떤 설명만 진행하는 것인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형성을 갖고 있느냐, 즉 어떤 물적 시설이나 장비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유형성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약속한 어떤 서비스,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부분을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해준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속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 정확한 이행, 어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의 어떤 제공 의지가 있는가, 하겠는가,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이러이러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주겠지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원래 안 해주는 건가? 해준다고 했었는데, 혹은 이거 해줄 거라고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응답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하는 원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병원이 갖고 있는 인적인 능력이 있는지, 진료진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종업원의 어떤 친절한 배려나 매너나 공손함이 갖춰져 있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의 자세가 되어 있는 예의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10가지 원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겠죠. 서비스가 실패하는 원인, 그러면 고객의 불평을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환자 불만족의 심각성에 따른 어떤 불평 행동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 행동의 결과가 없어요. 무행동.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불평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조차도 사실은 예를 들면 치과 코디네이터조차도 무행동을 취하고 있는 고객들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불만 고객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데 쉽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고, 또 그것을 그냥 뒀을 때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면 병원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행동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어떤 영향은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사적 행동은 말 그대로 움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구전, 어떤, 그리고 특정 병원에 대해서 나는 절대 저 병원 안 갈 거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본인 고객 스스로가 어떤 단정 짓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뿌리죠. 구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A 병원이 여기를 A 소비자가, A 환자가 우리 치과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내용을 듣고 그래? 그럼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봐야 되나? 하게 되는 경우들이 개인적인 사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죠. 그리고 이제 공적 행동은 말 그대로 환불 요구하거나 뭐 소비자 단체라던가 정부 기관을 통해서 고발하거나 어떤 공공의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은 표현이 되죠. 그리고 저희 치과에 이것이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적 행동이다라고 이 3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의 불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전체 고객 중에서 오로지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은 단 6%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6%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94%보다 표출하는 불만이 6%니까 이 사람들만, 이 표출하는 고객만 잘 관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오로지 6%만 이 불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94%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침묵하는 고객들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불만에 대한 부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는지 불만의 정도에 따라서 불만이 심한가 아니면 어느 정도 고객의 어떤 니즈를 빨리 파악을 했을 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의 어떤 불만 정도 그리고 어떤 치료의 어떤 중요성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고객은 예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평 행동의 손익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뭐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말지 뭐 내가 안 오면 그만이야 어떤 이런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귀인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불평 관리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드렸죠. 환자 정보를 불평 원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조직 내의 사람을 식별해야 합니다. 즉 불만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내의 사람을 어느 정도 식별을 해서 1차, 2차, 3차에 대한 어떤 단계를 어느 정도 구성해 놓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 불만족에 대한 정보 전파를 촉진하는 요소와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불평 처리나 불평 관리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치과 코디네이터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오로지 고객 응대를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뒷부분에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환자가 항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뭐 핵심 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불편함, 뭐 무관심, 냉담, 무시, 뭐 단순한 어떤 기분의 어떤 변화, 기분 나빠서 뭐 본인이 과시하고 돋보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고객의 요구 상황에 사실은 제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자, 이렇게 해주세요. 막 억지를 부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계속 어떤 부분들을 조금 불만을 자꾸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좀 바로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어떤 좀 제공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들어주거나 먼저 사과하고 고객의 실망에 그럼요 고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셨을 거예요. 공감을 표시해 주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대안을 제시해서 고객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그걸 캐치해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선에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과 방법을 끊임없이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고객 서비스를 받았다. 그래도 고객님이 그래 내가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 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이 정도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공감이나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 표시도 없이 냉담하게 아니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지어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이런 어떤 부정어들은 우리가 최대한 금기어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만 처리의 기법에는 뭐 사과한다, 감정을 이입한다, 불평을 인내심 있게 끝까지 들어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사람을 바꾸는 건 우선 둘째치고 장소, 고객님 잠시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누실게요. 제가 좀 모시겠습니다 하고 뭐 커피든 아니면 차를 통해서 조금 릴렉스를 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 장소에서 하게 되면 내가 더 강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고객의 심리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고객이 내가 너무 좀 심했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시간을 조금 가져서 고객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연락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면 좀 릴렉스 되어 있는 느낌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대할 사람을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 선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체계, 조직의 어떤 누군가를 놓아둔다고 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보상이나 뭐 할인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어떤 불만 처리를 해소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객이 느끼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부응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서 반복됨으로 인해서 재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